자, 첫 번째 문제. 원자과 전자 수하고 루이스 전자 점식을 찍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어디 갔어? 1. 점을 찍으면 하나. B는 3개. 원자과 전자 3개. 점을 찍으면 하나, 둘, 셋. C는 순서가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홀전자가 많은 순서들을 이렇게 찍으면 4개 찍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얘는 5개, 6개. 얘는 몇 개? 5개. 5개. 얘는 6개. 얘는 7개. 그러면 5개, 6개, 5개, 6개는 똑같겠죠?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겠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HF 전자점식하고 구조. 전자점식으로 찍으면 요렇게 F 요렇게 해야 되고, 구조로 그리면 요렇게 하면 되고. 점은 굳이 안 찍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공유분의 비공유가 몇 개예요? 공유가 하나, 비공유가 3개. 그러면 3. 얘는 산소 이중결합이죠? 요렇게 찍고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구조로 그리면 요렇게 돼야 될 거고, 공유가 2개분의 비공유가 4개. 2. HCl은 요거 때문에 사실 해보라고 한 건데, 우리는 탄소 기반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탄소가 있으면 무조건 탄소가 주인공이에요. 탄소가 주인공이야. 탄소를 놔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얘는 3중결합을 해야 되는 애고 얘는 단일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4중결합이니까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공유가 4개, 비공유가 1개, 4분의 1. 얘는요 CO2잖아요. 탄소가 중심이라 그랬죠? 탄소가 있고 양쪽에 산소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6, 7, 8. 5, 6, 7, 8. 구조로 그리면 요렇게. 공유가 몇 개? 4개. 비공유가 몇 개? 4개. 1. 얘도 탄소가 중심이고요. 산소 하나, 수소 2개인데 수소는 단일결합, 산소는 이중결합. 알죠? 찍어야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땡땡, 땡땡.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공유는 4개, 비공유는 2개. 얘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뭘 볼 거냐면 극성 66쪽. 극성은 결합의 극성인데, 자 보시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어떤 친구랑 사업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자산이 25억이 있어. 수범이랑 내가 같이 사업을 할 건데 똑같이 내고 동업을 하는 거야. 얘는 1억이 있어. 전 재산이 1억이야. 나는 25억이 있고. 그러면 얘는 1억 내놔. 사업을 하길. 나도 얼마 내놔야 돼? 1억 내놔야지. 둘 다 1억씩 공평하게 내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가게를 하나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게는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겠니? 똑같이 냈잖아. 똑같이 냈긴 하지만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겠어? 얘는 뭐 하나 삐걱대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망하면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근데 나는 어때? 이거 망해도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얘한테 맡기지 않을 것 같지. 왜냐면 나는 그간의 경험이나 이런 게 있고 이만큼 자산을 만들어 왔던 게 있으니까 얘는 나를 믿고 따라와야지. 내가 하자는 대로. 근데 내 속마음은 어때? 이거 뭐 안 돼도 뭐 내 재산 25분의 1 날라가는 거. 이런 마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더 편안하게 뭔가를 투자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렇게 못해. 하나를 결정할 때도 어마어마한 고민과 이런 걸 해야 될 거라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전기 음성교라는 건 공유결합을 하면서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야. 아까 수소는
이렇게 결합을 했잖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수소라는 애는 플러스 양성자가 하나씩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가 당기는 힘이나 얘가 당기는 힘이나 똑같겠지. 큰 의미가 없다고 얘는. 근데 수소가 아까 산소랑 결합하거나 수소가 염소랑 결합하는 경우 있죠. HCl이라는 거. HCl 얘는 원자전자가 몇 개냐면 7개가 있었어. 그럼 이런 결합이라고 얘는. CL이 17이니까 플러스 17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상태고 여기 빈 거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찡겨 있는 형태야. 그럼 사실상 누구 거야 이거는? 사실상 얘 거야. 얘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냥 더부살이 하는 거야. 그냥 같이 있으면서 안정적인 심적 평화만 누리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 음성도라는 건 공결합을 할 때 원자가 전자 공유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비교한 거야. 봐봐, 얘는 플러스 1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얘는 몇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플러스 17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누구 거야? 얘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는 주기성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게 플로우린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 수가 똑같지. 껍질 수가 똑같은데 얘는 3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얘는 4의 힘, 5의 힘, 6의 힘, 9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똑같은 껍질에 있는 거를 당기는 힘이. 그럼 누가 제일 힘이 세겠어? 플로린이 제일 힘이 세겠지. 그러니까 얘가 전기음성도가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원자 분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지는 거야. 맞죠? 근데 같은 족에서 한번 볼까요? 얘는 17이고 얘는 9니까 얘가 더 클 것 같지만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바깥에 있는 애를 끌어당기는 건데 얘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애를 끌어당기는 거야. 얘는 두 번째 있는 애를 끌어당기는 거고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내가 어장 관리를 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 말고 이것들이 비운데 다현이가 어장 관리를 하는 애야. 그래? 근데 얘가 만약에 어장 관리하는 애가 한 3명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명은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어. 사실은 이런 상태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 버릴 확률이 되게 많은 거야 얘는. 왜냐면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얘가 이게 아니라 플러스 9, 내가 최대 9명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애라고 하면 여기에 7명이 있는 거잖아 바깥에. 그러면 여기 한 명 땡기는 거, 얘 입장에서는 한 명 땡기는 거 되게 소중하지. 그러면 내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7명을 그냥 모른 척하고 하는 게 편하겠어? 어서 하나 더 데리고 와갖고 하나 더 땡기는 게 편하겠어? 이게 훨씬 편하지. 근데 17명을 관리할 수 있는 애야. 그러면 사실은 이 17명을 관리할 수 있는 애면 여기 하나 더 붙인 얘를 관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받아들여도 돼. 그래서 이 음성도라는 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분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분호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져. 야 선생님 그러면 얘네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얘네는 아니지. 왜? 얘네는 결합을 안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18족 비활성 기체들은 이제 관여 안 할 거야. 지워버릴 거야. 그럼 누가 제일 커요? 플로린이 제일 크지. 근데 전기 음성도라는 건 상대값이야. 단위가 없어. 얘가 제일 높아. 얘를 4로 놓고 보는 거야. 그리고 쭉 보니까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작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수소가 몇이냐면 2.2야. 이런 식으로 수치가 점점 바뀌어요. 그러면 문제들에서 가끔 이렇게 나올 때 있어. 어떤 건지는 알려주지 않고 2, 3주기의 전기 음성도예요 얘기를 하고 Y축이 전기 음성도, 이런 식으로 가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원자가 전자수예요 이런 식으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나와 있어. 그럼 뭔지 풀 수 있겠지. 누가 2주기고 누가 3주기인지 알겠지. 원자 분호가 같은 족일 때는, 같은 족이란 얘기는 원자과 전자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랑 얘랑 같은 족이잖아. 같은 족일 때는 원자번호가 작은 게 크다 그랬어? 큰 게 크다 그랬어? 작은 게. 그러면 이 윗줄이 2주기가 되는 거고 밑에 줄이 3주기가 돼야지. 전기 음성으로. 무조건.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긴 해. 주기와 족에 따른 전기 음성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도 표시가 돼 있지 않아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같은 족일 때는 어때? 같은 족일 때도 마찬가지지. 같은 족일 때도 전기 음성도가 원자번호가 같은 족일 때는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크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족이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굳이 전기 음성도를 왜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결합이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결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건데 물하고 기름은 왜 안 섞일까? 왜 안 섞이는 거야 도대체? 왜? 물하고 알코올은 잘 섞이거든? 그치? 물하고 알코올이 적절히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술이라고 하잖아. 소주. 그치? 근데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 간장하고 기름도 안 섞이고 간장하고 물은 되게 잘 섞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름하고 안 섞이는 애 두 개는 지네끼리는 되게 잘 섞이거든? 간장하고 물은 섞여버리면 다 풀어져서 전체적으로 맛이 짭짤해지잖아. 그러면 식초 물하고 잘 섞이지. 우리는 알 수 있지. 그러면 식초하고 간장이 섞이겠어 안 섞이겠어? 안 섞이겠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것 때문에 그래. 극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극성 물질끼리는 잘 섞여. 근데 극성 물질이 아닌 거, 무극성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끼리는 잘 안 섞여.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냐면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이 극성이 어디 있어? 근데 극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왜? 뭐의 차이 때문에 그러냐면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HH라고 생각을 해봐. 얘네 둘은 서로 당기는 힘이 같잖아. 그리고 같은 원자잖아. 이런 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서로 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이 전자가 누구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을 한번 비교해봐. 상대적으로 이 전자는 거의 누구 거야? 얘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더 강한 거지.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럼 얘는 뺏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확하게 플러스는 아니지만 플러스가 강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상태에서 얘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그냥 떨어져 나가.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뺏기잖아 실질적으로 H는. 그쵸? 그러면 CO2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CO2였어. 아까 결합을 CO2 어떻게 했었냐면 C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O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플러스를 많이 갖고 있고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한번 봐봐.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합을 했지만 사실은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두 개씩이 더 있잖아. 그러면 땡기는 힘이 누가 더 크겠어? 산소들이 더 크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탄소는 산소들한테 전자를 뺏기는 형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그래도 왁구가 어느 정도 잘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플로린하고 수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HF라고 생각해요. 얘는 2.2거든요. 전기 음성도가. 얘는 4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둘이 결합을 했지만 가운데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형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얘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될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고? 공유결합. 그러면 얘네들은 전기음성도 따위가 없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아까 우리가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을 서로 구분을 했잖아. 근데 공유결합 중에서도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고
전기음 정도 차이가 없는 거야. 전기음 정도 차이가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그리고 전기음 정도 차이가 완벽하게 뚝 하고 잘라질 수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온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 근데 얘들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한 건 아니야. 나약하게나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겠죠? 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들은 이렇게 극성인 애들이 있고 무극성인 애들이 있다. 부분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 델타라고 읽어요. 그리스어의 델타, 소문자야. 델타가 네 번째 문자거든요. 델타 대문자는 어떻게 쓰니? 맞는 것 같아. 아, 이렇게 쓸 걸 근데? 얘가 델타야. 맞아요. 주로 델타 쓸 때는 뭐라고 써? 변화량 갖다 쓸 때 이렇게 쓰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전기 음성도에 따른 전자쌍의 치우침이라는 거 있죠. 치우침.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 HH 결합은 둘 다 2.2, 2.2니까 음성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얘는 무극성이겠죠? 근데 옆에 H하고 CL은 어때? 1 차이가 나잖아, 전기 음성도가. 그러니까 더 전기 음성도가 큰 염소 쪽으로 마이너스가 쏠렸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HF 같은 경우에는 1.8이나 차이 나니까 어디가 훨씬 더 마이너스가 더 끌려? 플로린 쪽이 마이너스가 끌리는 거지. 근데 물도 마찬가지거든. 물도 HH가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훨씬 마이너스가 커. 그러니까 얘는 극성 공유결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극성 공유결합인 애들하고 얘는 되게 잘 녹아. 근데 무극성 공유결합인 수소 같은 애는 얘한테 잘 안 녹아. 산소도 물에 잘 안 녹아. 그래서 니네 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물 안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농도 나온 그래프를 이게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안 배웠나? 통합과학 2학기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녹아있냐면 해수에 한 46 정도 녹아있고 산소는 한 6밖에 안 녹아있거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산화탄소는 물이 특히 소금물이잖아. 소금물이기 때문에 극성이어서 얘가 더 잘 녹아. 이산화탄소가 46 녹는 동안 야 실제로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아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 산소가 훨씬 많잖아. 근데 산소는 잘 안 녹아 물에. 근데 이놈의 산소를 가지고 그 물고기들이 생존을 하는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는 되게 많이 녹아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녹아있으니까 물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고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고 걔네들이 그나마 광합성을 막 해대니까 산소가 이만큼이라도 녹아있을 수 있는 거야. 자꾸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마존이 사라지면 지구 사람들이 뭐 숨을 거짓말이야. 아마존이 완전히 없어져도 지구인들이 숨 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왜냐하면 해조류들이나 이런 뭐 남세균들이 광합성하는 게 80%거든. 나무가 아예 없어도 숨 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아 나무가 없어지면 좀 그렇긴 하다.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니까. 근데 진짜야. 숨 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쌍극자 모멘트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그래서 이거야. 그냥 단순해. 플러스가 해당되는 데는 플러스라고 쓰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는 거 이게 쌍극자 모멘트야. 그럼 아까 어디 갔어? 물은 여기니까 이렇게 아니면 합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쌍극자 모멘트거든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하고 대표 자료 분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념 확인하고 대표 자료 분석을 자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51쪽에 있는 거 2번 화학 식량이 가장 큰 물질은 이거는 원자량을 주어졌죠. 수소는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나트륨은 23, 염소는 35.5.
이거 이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 풀 때 다 줘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아씨 내가 이거 외웠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왜냐면 이거 외우지 않으면 되게 느려져요 문제 푸는 게.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풀면 이게 외워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너네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단계가 아니잖아.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CO2는 44고요. NH3는 17이고 CH4는 16입니다. 이거 다 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NaCl은 외우지 못했어. 근데 계산해 보니까 23하고 35.5를 더하면 58.5가 되겠네요. C2H46 같은 경우에 얘는 44고요. 그러면 4번이겠죠? 3번. X부터 Z까지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XY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자량이 30이고요. 나는 XZ3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량이 17이래요. 그리고 다는 Z2Y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자량이 18이고요. 그러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하고 Y가 있는데 얘가 둘이 더하면 30이고 X하고 Z를 했는데 X가 하나 있고 Z가 3개 있는데 17이래. 그러면 Z가